김정은이가 무슨 지시를 내렸는가 하면 해외 경험을 가진 인재들을 키워내라. 그래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태영공사 같은 경우에 나왔죠, 사실은. 잘 됐다. 나왔다가 2016년도에 또 김정은이가 다른 지시를 내립니다. 대사관에 나가 있는 자녀들 중에 25살짜리들은 다 들여보내라. 야, 이거 상상을 해보십시오. 25살 먹은 애들이 다 세상을 알아버렸는데 어떡해. 이걸 들여보내요? 말도 안 그건 돼. 부모 입장으로 정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25세 내보내지 못할 망정. 그렇죠. 들어가라. 근데 제 생각인데 이제 자식들을 돌려보내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공감은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탈북이잖아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관들이 선망의 대상이고 그건 북한 땅에서입니다. 해외 땅 나가면 다른 나라 외교관들이나 외국 사람들과 비해 볼 때 이 수준이 너무 한심하거든요. 95년도부터 북한에서 그 대사관에 지령을 내립니다. 모든 해외 공간에서 사용하는 돈은 현지에서 조달하라. 말이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외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돈 조달하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고요. 북한 외교관들 월급이 500달러에서 800달러입니다. 그리고 대사인 경우에 1000달러를 넘지 않는답니다. 이거 가지고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죠. 어떻게 보면 북한 외교관들은 다 잠재적인 탈북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북한 외교관들의 그 실상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북한에서 엘리트라 불리는 외교관. 2016년 영국 대사관에서 망명한 태영호 공사의 책을 보면 외교관들의 열악한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식량 원조를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태공사는 덴마크에서 100만 달러 정도의 식량 지원과 함께 치즈도 지원받게 됐다. 북한 외교관들의 열악한 실상은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한 북한 외교관들은 불법 외화벌이로 대사관 유지비를 마련했다. 담배 밀수를 한 돈으로 대사관 건물을 보수하고 외교관들의 생활비로 나눠준 스웨덴 북한 대사. 하지만 스웨덴 경찰에게 붙잡히며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만다. 외교 임무를 가지고 해외에 파견됐지만 외화벌이에 동원되는 북한 외교관들. 그들의 비참한 현실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 그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외교관이 밀수 같은 불법을 저지르다가 체포가 된다. 이게 참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김성민 대표님, 이런 일이 진짜 있네요. 뭐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죠. 뭐 군계 밀수 사건, 그리고 뭐 담배, 술 어디 안 걸린 데가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코뿔소, 그리고 상아 이런 것들은 밀반이 받아가 추방된 외교관들도 있고요. 제가 어떤 외교관을 만났는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외교관들이 파티를 많이 해요. 그렇죠. 다른 대사들과 관계를 갖잖아요. 근데 북한 대사 쪽 분들이 부식을 달라고 그랬나 봐요. 부식? 산거리 관련된 거. 이게 과연 제가 들은 게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일이나 이제 유럽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을 보게 되면요. 봄만 되면 그 유럽 벌판에 나가서 고사리를 다 캐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부인들이. 그래서 그걸 말려가지고 1년 동안 먹는 반찬거리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이제 태영공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외 공간에서 임신을 할 수 없답니다, 이게. 그 나라 아이가 되니까. 예, 해외로 나갈 때는 신체 검사를 너무 깐깐하게 한답니다. 절대로 아프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료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파서 만약 죽게 되면 시체를 날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외교관은 그 시체를 본국에 소화 못해서 그냥 현장에서 그냥 화장해서 가져온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열악한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죠. 민희 씨는 가까이서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할아버지 때문에 되게 좋았었대요. 근데 제가 유럽에 가서 진짜 보니까 그 우상이 다 깨지는 거예요. 아, 어머머머. 너무 처참하구나, 그 사람들 삶이. 뭐냐면 이렇게 그 나라에 나온 북한 건설 노동자보다도 더 돈을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 건설 노동자는 현지 사장이 돈을 줘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뭐 그 나라 임금 뭐 맞춰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북한 외교관들은 북한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애들 학비도 보장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빵도 되게 엄청 싼 거 막 사 먹고
입고 그다음에 옷도 막 중고옷만 사서 입더라고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도 되게 고마워하고. 국제비서였던 황장엽 비서가 한국으로 오겠다고 중국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특수부대를 보내서 시체라도 안고 내고 가겠다고 특수부대를 실제 파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이것들 봐라 하고 장갑차를 6대나 쫙 배치해버립니다. 앞에다. 대사관 앞에다. 이런 첨예한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사례가 이제 태국 주재 무역 참사관이었던 이제 홍승경 선생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데 이분이 북한에서 이제 소환 통보를 받고 탈출합니다. 그래서 홍승경 잡으라 무조건 방법을 찾다가 이거 경찰을 하나 매수해서 통신 기록을 따서 네네네. 실제로 매수해서 통신 기록을 따서 보니까 이거 홍참사가 어디에 있구나 덮칩니다. 부인, 아들, 홍승경 참사 덮쳐가지고 보혜부가 차에다 싣고 옵니다. 예. 뭐 다 됐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치, 이제. 그런데 정말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모양입니다. 차가 구릅니다. 쓰러지니까 넘밭에 굴러 떨어지는데 홍참사관의 부부는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갑니다. 네네네. 아들은 보혜부 요원들이 싣고 북한 대사관으로 들어가고 맙소사. 그래서 태국에서 소위 이산 가족이 생기는데 맙소사. 그 북한 애들이 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린 아들을 내세워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당을 배반한 아버지 어머니는 내 부모가 아니다. 나는 장군님 품으로 가겠다. 평양으로 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고요. 특히 그 태국 총리가 이건 아니다. 우리 경내에서 이런 비인간적인 일어나는 거 못 봐주겠다. 북한 무조건 아들 보내라. 부모한테. 못 보내면 우리 외교관계 단절하겠다. 근데 북한은 당시만 해도 정말 태국이 중요한 외교 고점이었거든요. 간첩 활동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야, 그 아들 보내. 그래서 아들이 엄마 품에 오고 이어서 홍승경 참사관 가족이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 유럽 나오기 전에 항상 교육을 하는 게 절대 뭐 체포자가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자기네가 나쁘다는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 만약 간다 하면 하나원이나 국정원에서는 뭐 선고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고문을 해서 비인간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나오면은 다시 간첩으로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들여보낸다. 결국에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받을 바에는 절대 적을 변절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거든요. 네. 설마 북한이 그렇게 체포조 뭐 이런 거 상상을 안 했는데 정작 탈북을 하니까 체포조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빨리 한국행을 택한 게 유럽 쪽인 그 체포조가 좀 어마어마하게 따라오더라고요. 갈 수 있으니까 유럽은 한국은 못 오니까 못 따라오니까. 그러네요.